그날 아침, 난 뉴욕 프루덴셜 센터 앞에서 4시간째 줄을 서고 있었어요. 아직 공연 시작까지는 몇 시간이나 남았는데 벌써 수천 명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옆에 선 사람은 멕시코에서 날아왔대요. 제 앞에는 일본에서 왔다는 가족도 있었고요.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계까지 정말 온 세상이 모인 것 같았죠. 모두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한국의 무대를 보기 위해 여기 왔다고. 한국이라는 나라, 솔직히 처음엔 케이팝 때문에 알게 됐지만 지금은 한국어도 조금 배우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을 직접 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한국의 가수가 한국의 음식과 메이크업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게 된 걸까요? 바로 그 열광의 현장, 함께 가보실래요?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14년 여름 뉴욕 프루덴셜 센터 앞 광장은 이른 새벽부터 북적였습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새벽 5시부터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백인 소녀들이 손에 든 형광봉을 흔들며 한국어로 적힌 응원 피켓을 들고 있고, 흑인 청년들은 K-팝 스타들의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열심히 춤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마이갓,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히스패닉계 소녀 마리아가 친구에게 소리쳤어요. 그녀의 손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있는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민 오빠를 직접 볼 수 있다니까요. 줄 앞쪽에 서 있던 16살 미국 소녀 제시카는 벌써 6시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새벽 2시에 차로 데려다 주고 간 뒤로 계속 서 있었던 거죠. 제시카의 가방 안에는 김밥과 떡볶이 그리고 한국 전통차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신 것도 제가 K-팝을 좋아하게 된 후부터예요. 제시카가 옆에 선 동양계 소녀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K-콘 티켓을 구해주시거든요. 에밀리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부모님은 처음에 그녀가 한국 문화에 빠지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우리 문화도 제대로 모르면서 왜 한국 것만 좋아하느냐고 타박했었죠. 하지만 에밀리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중국어 실력도 늘고 아시아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자 부모님의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면서 중국 전통 문화와 비슷한 점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효도 문화라든지 가족을 중시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는 이해해주세요. 오전 8시가 되자 프루덴셜 센터 직원들이 나와서 입장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은 오후 7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팬들은 아직 11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나요? 흑인 소녀 마티나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실제로 줄 곳곳에서 한국어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LA와 시카고에서 온 한국계 미국인들,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날아온 팬들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대학생 김민지는 미국 팬들이 이렇게 열정적일 줄 몰랐어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정도로 일찍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여기 팬들은 정말 대단해요. 줄이 점점 길어지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K-팝 댄스 크루, 프랑스 파리에서 온 K-뷰티 블로거, 심지어 나이지리아에서 온 한국어 전공 대학생까지 있었어요. 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K-팝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클레어가 어설픈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블랙핑크 정말 좋아해요. 오, 한국말 잘하시네요. 김민지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learning Korean?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펼쳐졌어요. 마치 작은 지구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정오가 되자 K-콘 스태프들이 간단한 한국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김밥, 떡볶이, 호떡 등이었는데 처음 먹어보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이게 떡볶이예요? 맵지만 달콤하고 정말 맛있어요. 마티나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한국 가면 꼭 더 많이 먹어봐야겠어요. 오후 2시쯤 드디어 프루덴셜 센터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차례차례 입장했어요. 10여 시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꿈에 그리던 K-콘 현장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죠. 드디어 시작이네요. 제시카가 가슴을 두근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1년간 용돈을 모았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던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프루덴셜 센터 안으로 들어선 팬들을 맞이한 것은 단순한 콘서트홀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로비 전체가 하나의 한국 문화체험관으로 변모해 있었어요. 메인 무대까지 가는 길목 곳곳에 다양한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마치 서울 명동거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와, 정말 한국 같아요. 마리아가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어요. 입구 바로 옆에는 떡볶이와 호떡을 파는 푸드트럭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한복 체험 부스, K-뷰티 메이크업 체험관, 그리고 한국 전통 공예품을 전시한 부스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가장 먼저 떡볶이 부스로 향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재료로 만든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부스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에서 온 요리사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통 한국 떡볶이 드셔보세요. 요리사 박성민 씨가 유창한 영어로 손님들을 맞았어요. 박성민 씨는 원래 서울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다가 케이콘 스태프의 제안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진짜 떡볶이 맛을 궁금해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여했어요. 근데 정말 반응이 뜨거워서 놀랐습니다. 박성민 씨가 떡볶이를 젓가락으로 저으며 말했어요. 에밀리는 한복 체험 부스에서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 최은영 씨가 직접 착용을 도와주며 한복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었어요. 한복은 단순히 예쁜 옷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철학과 미의식이 담겨 있죠. 최은영 씨가 에밀리의 치마 주름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이 곡선미와 색깔의 조화가 한국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에밀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제가 이렇게 예뻐 보일 줄 몰랐어요. 한복을 입으니까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한편 K-뷰티 부스에서는 마티나가 한국식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소희 씨가 마티나의 피부톤에 맞는 쿠션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며 설명했어요. 한국 화장품의 특징은 자연스러운 광채예요.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해 보이는 피부를 만드는 게 목표죠. 김소희 씨가 마티나의 볼에 하이라이터를 살짝 발라주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제 피부가 이렇게 예뻐 보일 수 있다니. 마티나가 손거울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한국 여자들이 왜 그렇게 예쁜지 이제 알겠어요. 오후 4시쯤 갑자기 로비 한쪽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였어요. 그러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주변에 있던 팬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Everyone, Let's Dance Together. 클레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녀는 파리에서 K-팝 댄스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서너 명이 추던 춤이 점점 확산되어 10여 명, 2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인, 미국인, 히스패닉, 흑인, 백인. 피부색과 국적은 달랐지만 모두가 같은 안무를 따라하며 웃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류의 힘이구나. 김민지가 옆에서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음악이 정말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구나. 춤이 끝나고 나서 악동 뮤지션의 라라라가 나오자 이번에는 팬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가사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부른다는 것 자체였거든요.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프루덴셜 센터는 더 이상 뉴욕이 아니라 서울 어딘가인 것 같았어요. 이때 갑자기 한국 드라마 OST 체험 부스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의 후예 촬영 세트를 재현해 놓은 부스에서 한 커플이 드라마 속 명장면을 재현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프러포즈를 한 거예요. 세러, Will you marry me? 톰이 반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K-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너와 함께 한국도 가고 평생 함께 K-팝도 듣고 싶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예스, 예스. 사라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고 그 순간 부스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때문에 결혼까지 하게 되다니. 누군가 소리쳤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후 5시가 되자 CJ E&M 관계자들이 나와서 특별 이벤트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K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한국 여행 패키지 응모권을 드립니다. 발표와 함께 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을 넘어서 실제 한국을 체험할 기회까지 주어진 거였죠. 정말 꿈만 같아요. 제시카가 친구들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K-팝을 좋아하게 된 후로 제일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마침내 오후 6시가 되자 본격적인 공연장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이미 로비에서만으로도 충분히 한국 문화를 만끽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마리아가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 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과연 무대 위에서는 어떤 마법 같은 일들이 펼쳐질까요?
오후 7시 드디어 프루덴셜 센터의 메인 무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2만 명의 관객들이 숨을 죽이며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웅장한 음악과 함께 방탄소년단이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석은 순식간에 보라색 바다가 되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마티나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그녀는 3살 때 부모님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후 1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기다렸는데 정말 꿈 같아요. 마티나의 이야기는 남달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처음에 딸이 한국 가수를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프리카 전통 문화도 제대로 모르면서 왜 동양 문화에 빠지느냐고 걱정했었죠. 하지만 마티나가 방탄소년단의 가사를 번역해서 보여주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노래 들어보세요. 러브 마이 셀프라는 곡인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예요. 마티나가 몇 달 전 어머니에게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인종차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이 노래가 위로가 됐어요. 어머니 아데올라 씨는 그때 처음으로 딸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했어요. 음악의 국경은 없구나 싶었어요. 우리 딸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 음악이라면 그게 어느 나라 것이든 상관없죠. 한편 히스패닉계 가족인 로드리게스 가족은 온 가족이 함께 케이콘에 참석했습니다. 16살 딸 이사벨라가 케이팝을 좋아하게 되면서 가족 모두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한국어도 배우고 가족과 함께 서울도 다녀왔어요. 이사벨라가 옆자리에 앉은 아버지 카를로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카를로스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딸 때문에 억지로 한국 음식을 먹어봤는데 지금은 주말마다 한국 식당에 가자고 하는 사람이 나야. 그는 지난해 가족 여행으로 서울을 다녀온 후 완전히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사벨라의 어머니 마리아 씨도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딸이 보는 도깨비를 같이 보게 됐는데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후로 태양의 후예, 사랑의 불시착까지 다 봤어요. 무대에서 세븐틴이 등장하자 관객석 한쪽에서 특별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15살 미국 중학생 제이든이 친구들과 함께 완벽한 안무를 따라하고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보던 세븐틴을 직접 봤을 땐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이든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세븐틴의 모든 안무를 외워서 학교 친구들과 함께 댄스팀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제이든의 케이팝 사랑은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소 게임과 스포츠에만 관심이 있던 그가 춤과 노래에 열정을 보이자 부모님은 처음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제이든이 케이팝을 통해 더 자신감 있고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무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제이든의 어머니 수잔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발표 시간만 되면 떨었는데 지금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춤을 춰요. 이때 무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븐틴의 리더 에스쿱스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뉴욕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정말 대단해요. 에스쿱스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케이팝 콘서트에 오신 분 계세요? 관객석 곳곳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한백인 할머니였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도로시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기 할머니,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에스쿱스가 손짓했습니다. 도로시 할머니는 손녀 에밀리와 함께 왔었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뭘 하러 가는 거냐며 반대했지만 손녀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 함께 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케이팝을 알게 되셨어요? 에스쿱스가 물었습니다. 손녀가 매일 들어서 저도 모르게 외워버렸어요. 도로시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BTS 음악을 들으며 운동해요. 관객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70대 할머니가 BTS를 언급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거든요. 그럼 할머니도 다이너마이트 부를 수 있으세요? 에스쿱스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카즈 IIIM in the stars tonight. 도로시 할머니가 의외로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했습니다. 그 순간 관객석이 완전히 들썩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해요. 음악이 나이와 국경을 초월하는구나 싶어요. 김민지가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공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무대 뒤쪽 대형 스크린에 특별한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K-팝 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메시지들이었어요. 브라질 팬 K-팝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게 됐고 지금은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인도 팬 방탄소년단의 메시지 덕분에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독일 팬 한국 문화를 알아가면서 동양 철학에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영상들을 보며 관객석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K-팝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마티나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빛과 말에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대한 깊은 호감과 동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태어난 곳을 직접 보고 싶거든요. 마티나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갈 무렵 무대 위에 CJ E&M의 최고 경영자 김성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을 향해 특별한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K콘 뉴욕을 찾아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성수 대표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는 오늘을 시작으로 K-팝을 넘어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무대 뒤쪽에서 거대한 현수막이 내려왔어요. KCULTUR이 WORLD FESTIVAL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식, K-뷰티, 한국 패션, K-드라마 등의 이미지들이 화려하게 펼쳐진 현수막이었습니다. 앞으로 K콘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서 한국 문화 전체를 세계에 소개하는 종합문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김성수 대표가 선언했습니다. 관객석에서 폭발적인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특히 오늘 하루 종일 한국 문화를 체험한 팬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뉴욕뿐만 아니라 LA, 시카고, 마이애미에서도 K컬처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국가 브랜드 전략의 일환이 아닙니다. 진정한 문화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이때 무대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지은이 깜짝 등장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특별히 이 행사를 참관하기 위해 한국에서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지은 장관이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의 음악과 문화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문화가 가진 진정한 힘을 느꼈어요.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갑자기 관객석에서 자발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댄스 크루가 일어서서 버터 안무를 추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프랑스에서 온 클레어와 그녀의 친구들도 합류했고 이어서 마티나, 제시카, 에밀리까지 모두 일어섰습니다. 에브리원 렛츠 댄스 터게더. 클레어가 외쳤고 순식간에 관객석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댄스 플로어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의 아티스트들도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감동받아 다시 음악을 틀어주었어요. 방탄소년단, 세븐틴, 트와이스, 악동 뮤지션까지 모든 아티스트들이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들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방탄소년단의 RM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같은 순간이네요. 도로시 할머니도 손녀 에밀리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흔들었어요. 70대 할머니가 10대 손녀와 함께 K-팝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져요. 에밀리가 할머니에게 소리쳤어요. 이런 게 진짜 젊음이구나. 도로시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사벨라의 아버지 카를로스도 가족들과 함께 춤추며 즐거워했어요. 한국 문화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줄 줄 몰랐어요. 그가 아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언어는 달라도 음악과 춤으로는 모두 소통이 되네요. 마리아가 감동하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온 김민지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녀가 옆에 있던 미국인 친구에게 말했어요. 코리어 이즈 어메이징. 친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대답했습니다. 춤이 끝나고 나서 프루덴셜 센터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연락처를 교환하고 SNS 친구를 맺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티나는 한국에서 온 김민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내년에 꼭 한국에 갈 거예요. 그때 서울을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정말 환영해요. 김민지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매력을 보여드릴게요. 제이든도 브라질 댄스 크루와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온라인으로 함께 안무 영상을 만들어봐요. 그가 제안했고 브라질 친구들이 즉시 동의했습니다. 공연장을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만족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를 봤다는 기쁨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했다는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였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제시카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로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밤 11시 프루덴셜 센터의 모든 행사가 끝났지만 사람들은 쉽게 헤어지지 못했어요. 센터 앞 광장에서 즉석 K-팝 파티가 열렸거든요. 누군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와 음악을 틀었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류의 진짜 힘이네요. CJ E&M의 김성수 대표가 이 광경을 보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팬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예요. 그날 밤 뉴욕의 무대는 완전히 한국이 되었습니다. 프루덴셜 센터뿐만 아니라 그 주변 거리까지도 한국 문화로 가득 찼어요. 한국 음식을 파는 트럭들이 늘어서 있었고 K-팝 음악이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노래를 부르며 웃고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가 마치 하나의 새로운 언어 같았습니다. 생크 유 코리어, 고마워요, 그라시어즈, 머시. 다양한 언어로 감사 인사가 터져 나왔지만 그 마음은 모두 하나였어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경험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었어요. 한류는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를 넘어선 진정한 연결의 힘이었어요. 음악과 춤, 음식과 언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욕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라는 공통 분모로 만나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경험한 날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팝과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이유, 과연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이 경험한 한류의 순간이나 인상 깊었던 K 콘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하고 놀라운 한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왜 요즘 일본에서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인기 많은 거야? 친구의 질문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드라마 때문이지 뭐. 최종엽 나온 I Love You 그거 봤어. 지금 일본에서 난리야. 근데 그건 드라마잖아. 실제로도 그래?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도 한국 남자랑 연애하고 싶다는 일본 여성들 많대. 말투, 행동, 데이트 방식까지 전부 신선하게 느껴진다나 봐.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냥 얼굴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웃으며 핸드폰을 꺼내 그 드라마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남자 주인공이 일본 여성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장면. 밥 먹는 것도 예뻐요. 손 좀 봐줄게요. 손 좀 줘보세요. 그걸 본 친구가 헉소리를 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설렌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한류는 단순히 보는 콘텐츠를 넘어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정말 한국 남자는 왜 일본 여성에게 이렇게까지 심쿵을 안기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 같이 들어보실래요?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즘 일본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과 연애하는 드라마가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그 주인공은 일본 팬들에게 사마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일본 남자들 정말 긴장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로맨스 열풍이 아닙니다. 문화, 표현, 성 역할의 차이까지 뒤집은 한류의 다음 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현상을 직접 취재해보기 위해 일본 현지 상황을 깊이 있게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류 스타가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의 연애 문화와 성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4년 초 일본 TBS에서 방영된 드라마 I Love You는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연애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주연을 맡은 한국 배우 최종엽 씨는 단숨에 차세대 윤사마로 불리며 일본 전역에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실제로 일본 SNS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 엄청난 수의 팬들이 그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드라마 속 한국 남자의 행동과 말투에 일본 여성들이 엄청난 심쿵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드라마 속 태우라는 캐릭터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밥 먹는 것도 예쁘다라고 자연스럽게 칭찬하고 손금 봐줄게, 손 좀 줘봐라며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이름 뭐예요? 앞으로 유리라고 부를게요 라며 친밀감을 표현합니다. 이런 솔직하고 다정한 표현은 일본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저가 일본 현지에서 만난 20대 여성 미유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남성들은 연인 사이에서도 연락이 드물고 사랑 표현을 정말 아껴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 속 남성들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연인 간에도 연락이 드물고 사랑 표현을 아끼는 문화가 매우 강합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연애 문화에서는 남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여성 역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한국식 표현은 그들에게 신선함이자 로망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사회학과 타나카 교수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외모나 스타일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 사회에서 억압되어 있던 감정 표현에 대한 갈망이 한국 콘텐츠를 통해 해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류는 지금 4차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1차 한류가 드라마와 K-팝의 인기였다면 2차 한류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었고 3차 한류는 한국 라이프 스타일의 확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4차 한류는 한국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까지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K-드라마를 보는 시대는 정말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국 음식, 문화, 역사는 물론이고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연애관까지 소비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최근 일본 도쿄 시노쿠보에는 한국 드라마 테마 카페가 연이어 생기고 있고 라볶이, 순두부, 비빔밥 같은 음식이 인기 급상승 중입니다. 한국 문화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따라하는 열풍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시노쿠보를 직접 방문해 봤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장면을 재현하려는 일본 커플들,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일본 여성들, 그리고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꿈꾸는 일본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서 실제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한 인기나 유행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깊은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태도, 자상하고 배려하는 방식, 연애에서의 리드력과 적극성, 이런 것들이 일본 사회에서 보기 힘든 남성상이기 때문에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남성상은 과묵하고 내성적이며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가정에서는 말수가 적고 연인이나 아내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 속 남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만난 30대 직장 여성 아키코 씨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혼 10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로맨틱한 연애를 꿈꾸게 되었어요.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일본 사회의 성 고정관념, 젠더 문제, 여성 억압 구조도 숨어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의 특성이 강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연애에서도 여성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문화가 있고 남성 역시 감정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한일 콘텐츠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 뿌리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정형화된 드라마, 감정 절제, 내수 시장 중심의 제작 환경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트렌드를 읽고 글로벌 감성을 탑재한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국 콘텐츠는 세계를 향하고 일본 콘텐츠는 자기 안을 향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드라마 제작진과도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전 세계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과 상황을 다루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연애 드라마에서는 현대 여성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남성상을 제시하려고 해요. 그것이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 속 남성 캐릭터들은 전통적인 남성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육아에 참여하며 무엇보다 파트너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이런 모습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텔링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 드라마가 주로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룬다면 한국 드라마는 판타지적 요소와 로맨틱한 설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재벌 2세와 평범한 여성의 사랑, 시간여행을 통한 운명적 만남, 초능력을 가진 남성과의 로맨스 등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들을 매력적으로 그려냅니다. 저는 이런 차이가 문화적 접근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문화가 강한 반면 한국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이런 차이가 콘텐츠에도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남성이 인기를 얻는 또 다른 이유는 외모와 스타일입니다. 한국 남성들의 세련된 패션과 뷰티에 대한 관심도 일본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남성상은 꾸미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 남성들은 자신을 가꾸는 것에 적극적입니다. K-뷰티 산업의 발달과 함께 한국 남성들의 스킨케어와 패션에 대한 관심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남성들의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화장품 매장에서는 한국 남성 스킨케어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 남성들의 헤어스타일과 패션을 따라하는 일본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유럽, 심지어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K-드라마, K-팝, K-뷰티 등 한류 콘텐츠들이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현상을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이상화나 스테레오타입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남성에 대한 환상이 현실과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한 실망이나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여성들 중에는 현실과 드라마의 차이에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현상이 일본 남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 남성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해 위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문화적 교류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다시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감정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런 현상을 문화 외교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과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류 콘텐츠의 품질은 계속 향상되고 있고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도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문화적 개방성과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문화적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을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도한 환상이나 편견 없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류가 일방적인 문화 전파가 아니라 상호 교류와 이해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남성이 인기 있는 이유, 그건 단지 한류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갈증을 느끼던 감정의 결핍을 한국 콘텐츠가 충족시켜줬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문화, 성평등, 표현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인 것입니다. 이번 한류는 사랑받는 한국이 아니라 이해받는 한국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적 현상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좋아하는 이유에 공감이 되셨나요? 저는 이런 문화적 현상들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글로벌 문화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문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